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이죠. 10시 39분이네요. 어쨌든 한 주가 이제 마무리되고 달도 바뀌고 11월 달도 됐는데 어제 다행히 뭐 기분 좋게 미국 시장이 이 상승장으로 마감을 해줘서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하는 거고 어쨌든 FOMC 회의는 끝났지만 12월 달에 또 하나가 남아 있고 금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안 좋았던 목요일 시장이었고 금요일은 고용 지표를 좋은 고용 지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가 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 상승폭이 컸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4.60%나 상승했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많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월요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이 아직 뭐 11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픽으로 몇 가지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요. 심택이 어제 거의 장 끝나고 6시쯤인가요? 실적을 발표했죠. 심택홀딩스가 이제 뭐 어쨌든 자회사 심택의 실적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게 나왔고 어 그리고 심택이 실적을 보시면은 뭐 컨센을 하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고 4분기의 실적 자기 회사가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때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에 보시면은 아비코전자 이번에 그 인텔에서 그 서브용 그 DDR5 서브용 뭐 CPU라고 하나요? 사파이어 레피즈가 1월 11일 내년 1월 11일인가 뭐 출시한다고 이번에 날짜까지 뭐 못 박았다고 하긴 하던데 뭐 이때까지 몇 차례 뭐 많이 연기를 했죠. 많이 연기를 해가지고 실망감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날짜까지 못 박아서 진짜 이번에 출시되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DDR5에 대한 뭐 수혜주라고 해서 TLB, 아비코전자, 뭐 ISC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아비코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뭐 컨센은 하였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또 살펴볼 것이 뭐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있는 MC넥스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99% 1억도 안 되더라고요. 9,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MC넥스가 이렇게 망가지나 이런 생각이 매출은 좀 늘었어요. 13.7%. 아무튼 일시적인 뭐 어떤 비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MC넥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자율주행은 뭐 시대적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심텍하고 MC넥스 그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AP 시스템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었는데 컨센을 상회했어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AP 시스템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보면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이제 뭐 화물 운이 뭐 내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여객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예. 그리고 KTNG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도 핫하지만 KTNG도 최근에 8만 원 초반대에서 거의 뭐 10만 원 아래까지 올라왔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컨센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연결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카카오도 실적 발표했고 그 외에 그 전에 발표한 주성 엔지니어링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좋아요. 예, 실적이 좋고 SK 이노베이션도 컨센을 상회했죠. 컨센을 상해서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이제 지금 18만 원에 다시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때 19만 원 3천까지 갔다가 다시 17만 원대 머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에 아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승 엔지니어는 좋았지만 원익 IPS는 상당히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종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식한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면서 목요일, 금요일 애경산업이 물론 실적도 한몫을 했죠. 주가 상승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애경산업도 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그 정책 종식 때문에 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뭐 대덕전자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거. 근데 고려아연이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고려아연이 실적이 안 좋아서 제가 생각할 때 고려아연이 실적이 안 좋아서 조정 받으면 조금 매수해 볼 만하다. 지금 뭐 60만 원 아래 내려와서 56, 7만 원 뭐 그까지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휴캠스도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는데 어쨌든 컨센을 하야했다고 나오고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뭐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죠. 카카오 그룹들 자체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을 발표했고 SKI 테크놀로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많이 발표했는데 제 그 뭐 관심사는 일단 심텍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 뭐 이 정도 세 개 정도로 좀 알아보고 그 외에 나머지 AP 시스템도 있는데 AP 시스템까지 4개 정도 4개 정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 언급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KTNG에 대해서 전자담배하고 관련돼 있는 그 종목 옛날에 저 작년에 전자담배하고 관련된 종목이 크게 상승했던 게 두 종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렌텍과 EM텍 그런 것도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으니까요. 심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텍이 이제 금요일 종가 내렸죠. 장 이후에 거의 15시 40분이니까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4,743억 4,900만 원이죠. 직전 2분기 대비해서 0.6%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0%, 29.6% 정도 상승을 한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66억 1166억.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1.7%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993억 4천만 원으로 이 17.2% 직전 분기보다 올라갔고요. 전년 동기 대비 86.6%,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1%예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안 좋다고 반도체 뭐 기판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꼬꾸라졌는데 나오는 실적은 상당히 물론 이제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해서 실적이 더 뭐 꺾일 거라는 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향후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죠. 뭐 58,000 잘 나갈 때는 58,300원이 이제 그 최고가였는데 그 전에 53,500원 그 다음 58,300원까지 갔네요. 58,300원까지 갔으니까 주가가 그 최고점 대비해서 42.54% 내려와 있는 상태죠. 42.54%.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반도체가 뭐 바닥이라는 뭐 얘기들이 아직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데에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의 소신 이 정도 실적 나오는데 주가가 이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하에서 배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따가 저도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9.26 그리고 포워드 PL 3배입니다. 3배. 예, 이 심텍이라는 회사의 PER이 밸류에이션이 3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9.26인데 포워드 PR이 3.13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12.68. 그리고 지금 약간 1조가 넘는 거죠. 33,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이다. 그리고 포워드 이게 지금 이제 예정됐네요. 예상치는 안 나오진데, 이제 3분기 잠정치 발표한 게 이제, 여기 나왔네요.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직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거의 뭐, 영업이익 같은 건 좀 늘었고, 매출은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줄었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대, 24%, 직전 분기 24%대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24%더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2분기보다 조금 높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택이 작년 배당금을
500원 줬습니다. 올해도 500원 정도. 500원 정도면은 배당금도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업이익률도 높고 매출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21년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장을 하잖아요. 1743에서 4392억이니까 엄청나게 영업이익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거의 뭐 2.5배 이상 성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1183억에서 3200억으로 성장하니까요. 한번 밸류에이션을 제 나름대로 제 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앞서 살펴본 대로 심택의 쭉 그 실적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24.03%의 영업이익률이었지만 지금 3분기에는 24.59%의 영업이익률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예상치가 2분기 때 정리한 예상치였는데 아까 뭐 기업 정보에서 본 예상치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 885억이죠. 1조 8,885억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예, 그리고 영업이 3,669억에서 4,392억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625억이었는데 3,20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PR을 계산했을 때 아까 포워드 PR이 3배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포워드 PR이 3배 정도, 예, 이렇게 하면 3배 정도가 나오죠. PS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이라기보다는 좀 내려갔네요. 예,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PER도 내려갔고 PSR도 내려갔죠. 이전에 작년 4분기만 해도 뭐 주가가 PER이 엄청 높았죠.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높았던 거죠. 52,700원까지 했으니까 아까 58,000 얼마까지 올라갔죠. 최고치. 지금 이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올해 배당도 뭐 500원 준다고 가정한다. 500원 이상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까 지금 2분기 때 실적 체크할 때 10.35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12.68로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68. 예. 외국인이 계속 사모았다라는 거죠. 좀 뭐 어느 정도 2.3% 정도 2.33%로 사모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택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판 관련해서 뭐 심택도 있고 이 모회사인 심택홀딩스도 있고 그다음 뭐 해성DS도 있겠죠. 기판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뭐 LG이노텍이랑 삼성전자나 대덕전자도 아까 실적 좋았죠. 대덕전자도 있고 하지만 기판주는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해서 해성DS도 실적 컨센 상해 정도로 2분기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이유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다. 포워드 PR이 3배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승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날, 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죠. 예, 실적을 보시면은, 1051억이죠. 1051억인데, 직전 2분기 대비해서 한 11.6% 감소, 그 다음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19% 증가, 영업이익도 306억 4,500만원 정도인데, 직전 분기 대비해갖고는 11.5%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8.9%, 그리고 순이익도 보시면은 이제, 313억 2,500만원 인데 이거는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8.8%,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꺾이느냐, 뭐 안 꺾이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예견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뭐 전공정에 들어가는 어쨌든 대표적인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로서 향후에 뭐 유진테크라든가 PSK라든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뭐 장비주의 실적을 가지고 사이클이 정말 뭐 이제 미래에 투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했고 그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뭐 바닥론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만큼 이제 실적과 주가의 추이는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다. 주가가 미래를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좋고, 실적은 나쁜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나아질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특성 주식시장의 어떤 특성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안 좋다. 지금 뭐 11,050원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뭐 거기에서 500원 올라온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주승엔지니어링 실적이 뭐 거의 어닝 스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가가 세게 갔었습니다. 보시면 28,400원까지 갔어요. 그 최고치 대비해서도 거의 뭐 60%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언제 턴어라운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도 주가가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은 알아봤고요. 밸류에이션을 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정보에 가서 포워드 PR,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 PR이 3.83인데 포워드 PR은 5.42.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미래의 실적이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적이 3분기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반대로 심택은 더 낮아졌죠. 그거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심택이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더 좋아지고 또 밸류에이션이 싸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14% 정도 가지고 있고 5,573억의 시가총액 정도고, 지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예상치가 여기 확정치 잠정치가 여기 이제 반영이 돼 있고 2022년도에서 21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약간 늘어나는 순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심택은 아까 24%대인데 이거는 한 28%, 이 직전 분기 29%까지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155원의 배당을 줬으면 올해 한 210원을 기대한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주승엔지니어링이 3.83, 5.42인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의 예상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아까 살펴본 대로 반영을 다 했고요. 근데 22년도 예상치를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1051억이었죠. 1051억 정도 나와 105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306억 4,500만 원. 그다음에 313억 2,500만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29.14예요. 29.14. 그리고 11,450원이 종가니까 이걸 계산하면 5,524억에. 그 다음에 이게 예상치 22년도 예상되는 그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22년도에 아까 2분기 때는 4,502억이었는데 4,367억으로 좀 내려갔고요. 영업이익도 1,280억에서 1,225억으로 좀 내려갔고, 순이익은 1,018억에서 1,038억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와 다르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5.32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오죠. 5.32. 아까 봤다시피 현재는 3인데 3점 몇 배인데 지금 뭐 포워드 PR이 5점 몇 배로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PSR은 1.27. 그러면 그래도 이제 PR이 많이 낮아졌죠. 주가가 엄청 싸졌으니까. 주가가 엄청 싸졌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거죠. 심택하고 단순히 둘 비교한다 그러면 심택이 훨씬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반도체 장비 중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2조 7,534억, 영업이익이 7,040억.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했죠. 매출을 좀 증가를 했는데 직전 분기보다. 그리고
순이익도 보면은 많이 줄었죠. 이 정제 마진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IR5에 가시면은 SK 이노베이션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는 많이 좋아졌지만 소재, 화학 이런 건 좋아졌지만 이제 뭐 윤활유 사업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제 원유 이제 정제 마진 이익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죠. 1조 이상 그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여기 뭐 11% 정도. 근데 이게 예상치를 보면은 22년도에는 한 7% 정도 유지하는 건데 2분기에는 너무 잘 나왔죠. 1분기에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뭐 안 좋습니다. 이 보시면 단순히 차도 73, 21, 30분의 1이지 않습니까? 30분의 1, 30분의 1이면 뭐 한 3%? 3%대, 3%대 정도, 3%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얼마 전에 19만 3천까지 갔다가 지금 뭐 18만 원 깨지고 다시 17만 원대 왔는데 제가 볼 땐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때가 훨씬 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전히 이 가격대에는 충분히 SK온의 자회사 2차전지 향후 커갈 2차전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리고 유가도 사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 SK이노베이션은 주가의 상승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유가도 올랐고 SK온 자회사의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이따가 SK케미칼의 IR 자료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미국 공장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공장이 그 추진 현황이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보면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떤 뭐 주가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향후 어떤 전망 성장 전망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닐 것이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SK그룹에서 뭐 사장단들한테 최태원 회장이 사장단들한테 주가 부양할 수 있는 주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고 기사도 났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당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2,500원 정도 배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계속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SK그룹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올해 배당도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이 뭐 포워드 밸류에이션 7.83로 떨어지죠. 현재 54.61인데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분율도 외국인 지분율도 거의 26% 정도 되니까 상당히 괜찮다. 지금 현 주가는 너무 싸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 뭐라고 할까 목표 주가 증권사가 내세운 목표 주가 25만 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1차 목표는 25만 원입니다.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5만 원 가도 PR이 6배예요. 6배. 6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SK온 자회사 나중에 별도로 상장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흑자가 뭐 에비타로는 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뭐 영업이익이 SK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F150 라이트닝 미국의 포드하고 손을 잡고 블루 오버리라고 했나요? 자회사 이따가 IR 자료 나오는데 거기에 공장이 25년도에 가동되는 공장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25년도에 엄청난 어떤 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내놓은 그 IR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3년 가동 예정 기존 가동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의 뭐 이게 맥스 캐파가 5기가와트시예요. 서산에 있는 게 이미 뭐 18년 3분기부터 가동을 했다고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의 헝가리 1 공장, 2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가동되고 7.5기가와트. 한국보다는 크죠. 어쨌든 10기가와트시. 그리고 헝가리 3공장이 24년도 1, 4분기에 하는데 30기가와트시. 미국 1공장 조지아, 2공장 조지아인데 10기가, 12기가와트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이게 글로벌 SK가 포드하고 합작사잖아요. 129기가와트시예요. 129기가와트시. 다른 걸 다 합쳐서 이거 한 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25년도 1분기란 말이에요. 25년도 1분기에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5년이 껑충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껑충 뛴다는 겁니다. 여기 US 미국 보면 22% 차지하던 게 22%는 아니죠. 이게 뭐 퍼센테이지는 아닌 것 같고 기가와트시죠. 22기가와트시에서 94
까지 뛴다. 25년도. 뭐 이렇게 say는데 이게 어쨌든 맥스 캐파가 129기가와트시니까 상당히 이걸 바라본다면 미국 이걸 바라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되고 그다음에 20공장도 22년도 4분기에 양산을 하니까 22년도 4분기에 양산하니까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24년도 1분기 헝가리 3공장,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옌청시에 있는 24년도 2분기에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신규 사업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래 에너지 및 환경 솔루션 관점의 포트폴리오 개발 추진. 제가 좀 또 뭐 이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투자를 진행을 했죠. 한국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독자 개발 기업 JO에다가 150억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BMR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을 자체 개발 리튬선 회수 기술을 보유. 그 다음에 22년 2월 데모 플랜트 가동 시장 올해 했다는 거죠. 그리고 25년에 상업 가동을 추진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SMR도 관심 있지만 저는 이 암모니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암모니아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 아모지 이 이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 아모지가 암모니아 플러스 에너지의 합성어인데 아모지 그러니까 암모니아 NH3잖아요. 암모니아가 NH3 화학적 기호가 NH3인데 거기서 질소 N을 빼고 H3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컨셉인데 이 아모지라는 회사가 그 MOU 체결해서 투자를 했다. 예. 저 상당히 아모지라는 회사 스타트업 미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창업했다. 근데 이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MR,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장 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인가요? 테라파워. 어쨌든 SMR 네, 어쨌든 지분 투자를 했다. 이것도 좀 관심이 가고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고, 어쨌든 그 나노신소재 CNT 실적이 3분기에 발표되면 실적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가 보고 이 지금 SK도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JO 기업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 투 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기업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에 투자를 했고 에너지솔루션 태양광 ESS 설치 기업 합작사 루나에너지를 설립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SK하고 SK에코 ENS가 공동 투자를 했다. 이노베이션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바로 SK가 상당히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의 많은 회사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SK가. 그래서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자회사가 카카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SK가 많다라고 했어요. 거의 한 개 차이인가?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막 정리된 것도 있겠지만 아마 SK가 자회사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분 투자를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흘러내릴 때 계속적으로 2차전지는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얼마 전에 한투그룹으로부터 이제 컨소시엄 해서 1조 정도 조달을 했다. 이게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그전에는 뭐 낮추지 않았는데 지금은 3조에서 뭐 1조 정도 뭐 기업 가치를 본래의 기업 가치를 낮춤으로써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주가가 19만 3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7만 5,500원 그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목표 주가 25만 원도 갈 수 있다. 물론 이런 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25년 내 가서는 주가가 훨씬 뭐 25만 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IR 자료의 하이라이트에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SK온 분기 기준 에비타 흑자 전환했다. 미국, 유럽 아까 그 조지아 2공장에 그 양산을 해서 신규 공장 안정화에 따른 판매량과 원자재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23년에도 미국 2공장, 연천 공장 두 동이 신규 공장 가동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 활동에 지속할 예정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이제 4분기부터 아마 될 것 같고요. 윤활유 사업이 거의 뭐 효자 사업이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SK 루브리컨츠의 윤활유 사업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 3,36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올타임 넷제로 이제 뭐 ESG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의 실적 살펴볼 건 마지막이 네 번째 대덕전자가 이제 뭐 현재 19.86에서 포워드 P는 5.61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아까 심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판 관련된 건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대덕전자도 그 심택처럼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19.6% 정도 되고 1조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금요 종가가 24,300원인데 주가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목표 주가가 38,200원, 24,000원에서 지금 뭐 상당히 볼륨이 높죠. 물론 뭐 증권사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은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3만 원만 가도 충분히 지금 24,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25%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3,714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3,714억. 직전 분기보다 좋아졌고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448억, 619억, 775. 순이익도 364억, 504억, 700억.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한 10% 후반대, 18%, 19% 정도로 유보율도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배당을 꾸준히 주기 때문에 300원, 작년에 300원 줬고요. 380원 정도 준다. 올해 예상을 해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많이 내렸죠. 34,100원에서 24,000원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29% 정도 내렸는데 29%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하죠. 예. 심택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심택은 더 낙폭이 컸죠. 그러나 대덕전자, 심택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뭐 배당금도 기대해 볼 만하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택이 4분기에 그 예상치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적이 4분기에도 조금 줄어든다고 뭐 심택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따 보시면 여기 아까 보시면은 심택 같은 경우에 4분기에 대한 그 기공시된 게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정공시라고 돼 있죠. 전망 공정공시 보면 4분기에 4,259억의 영업이익 1,023억이에요. 그뭐 3분기 영업이익이 1,166억인데 이게 뭐 1,023억 한 100매덕 조금 줄어드는 거죠. 100매덕 정도 줄어들고 즉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4,743억인데, 4,740인데, 한 500억 정도 들죠? 500억 정도 들고, 영업이익은 한 140억 정도 들고, 그 정도, 이게 4분기에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거를 미리 공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4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신태가 참 시장과의 소통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주는 회사가 드물단 말이죠. 예.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정도 이 지수가 이 정도 1% 초중반대에 상승을 했고 선물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6% 정도 올랐죠. 4.6% 정도 오르고 유가도 5%가 올랐습니다. 5%. 유가가 5% 올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아까 뭐 3분기 정제 마진 축소, 뭐, S51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100불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지금 뭐, 이란이 사우디를 침공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그 반도체 종목들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항생이라든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특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종식, 제로 코로나 종식 때문에 중국의 그런 정책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뉴스까지 해외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KTNG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했는데 전자담배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올해 초네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자담배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 두 종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중 하나가 이렌텍, 그 다음에 EM텍인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24,850원에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났죠. 50.7%가 내려간 상태니까 12,250원. 제가 볼 때 KTNG가 전자담배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렌텍도 상당히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세게 갔죠.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2분기보다 좋아지는 예상치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한 3천억 정도 실적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뭐 배 이상입니다. 342억에서 893억 정도가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뭐 339억에서 735 정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가 안 되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전자담배 관련해서 상당히 근데 이 회사가 전자담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배터리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휴대폰은 이제 뭐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뭐 청소기, 전동 공구, 제가 볼 그다음에 인도에서 휴대폰 배터리 팩도 하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것 대만이나 베트남 이런데 동남아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것보다는 전기자전거, 왜냐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미니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여러분도 베트남이나 이런데 가보셔서 알지만 그런 게 다 전동화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삼성 SDI가 그런 식이죠. EV보다는 이런 쪽에다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 SDI 같은 게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렌텍도 참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렌텍 외에 이렌텍 자회사 이렌시스라고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EM텍이 있습니다. 이 이렌텍 말고 EM텍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렌텍하고 EM텍이 상당히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상당히 세게 갔단 말이죠. EM텍도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EM텍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EM텍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재 PR은 13점, 외국인 보유 비중 1.83, 외국인 보유 비중은 거의 없네요. 거의 없지만은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예상치가 안 나오네요. EM텍은 나와 있는데 예상치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1, 2분기가 벌써 한 2천억 넘었죠. 2,375억인데 2,375억인데 22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가 이렌텍하고 같이 이렇게 전자담배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42,673원까지 갔잖아요. 2만원에서 거의 뭐 10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34.27% 떨어졌는데 이런 회사도 있다. 그리고 EM텍 같은 경우가 전자담배 때문에 그런데 본업이 뭐냐? 이게 기업 비즈니스 서머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어셋 스피커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이어폰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자담배 사업에 이어 차기 3세대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이렌텍, EM텍 과거에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는데 지금은 반토막 난 물론 뭐 반토막 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렌텍을 조금 한번 좀 모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조선기자재도 좀 기대가 되는데 조선기자재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죠. 조선기자재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2차전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뭐 59만 8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21만 5,500원까지 갔습니다. 21만 5천원 최고가를 썼어요. LG에너솔루션도 거의 최고가, 포스코케미칼도 최고가. 그리고 뭐 그 외에 LNF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양국제 기업 중에서는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사모아 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향후 저는 더 갈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철강 때문에 주가가 못 가지만 지난번에 철강 때문에 47만 얼마까지도 갔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뭐 원만하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폴란드에 이어서 사우디, 체코 이런 원전도 향후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볼 만하고요. 특히 이수화학이 상당히 세게 갔죠. 3만 얼마까지 갔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에 34,250원 찍고 최근에 또 3만 1천 얼마까지 올랐다가 물론 이제 이때 빠진 게 이제 2만 원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이게 지금 3만 원까지 왔으니까 단기간에 50% 이때 내린 게 뭐 한 뭐 70%는 아니지만 이게 50% 정도 내렸죠. 17,000원이 50%니까 한 50% 내렸다가 여기서 다시 50% 오른 택인데 어쨌든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그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해갖고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학, 득산테크코피아, 미래나노텍, 유일에너테크 뭐 여러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나노텍도 상당히 지금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수학뿐만 아니라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이제 뭐 2만 천 원 넘게 갔죠. 지금 뭐 종목이 여기 안 보이는데 미래나노텍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1,350원입니다. 지금 뭐 13,000원 있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5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거죠. 이게 보시면은 뭐라고 할까 미래첨단 소재의 이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뭐 리튬 관련된 것으로 아까 이수화학도 리튬 관련된 거죠. 어쨌든 요즘 리튬으로 인해서 그 강하게 시세를 분출한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그 중에서 지금 미래나노텍이 탑픽으로 뽑히고 있고 이수화학도 3만 1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숫자가 언제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이수화학이라든가 물론 뭐 이수화학은 본업이 있어서 숫자가 찍히긴 하지만 2차전지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신성장, 신사업 쪽으로 연결시키다 본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미래나노텍도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시고 지켜볼 만하다. 원전 관련돼서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중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그 다음에 원자력이죠. 이게 원자력도 호재성 뉴스가 있고, 뭐, 사우디도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방산주도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지금 폴란드에서 다시 천궁인가요? 폴란드에서 또 30조? 아니, 그건 원전이고요. 또 그 계약을 했죠, 방산. 폴란드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무기를 K2 전차, K9 자주포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천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제 카이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슨 뭐 이런 게 방산주들도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중에서는 뭐 아직 다 실적 발표 안 한 그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양극재도 했고 이제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가를 찍었던 게 차세대 음극재를 뭐 양산 본격한다고 했나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죠. 뭐 대주전자재료도 음극재고 제가 볼 때는 이녹스도 HRS라는 비상장사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이라든가 MK전자라든가 그 삼성 SDI하고 연결되어 있는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였고 그래서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간다. 음극재는 이제 충전, 그 양극재는 주행거리하고 관련이 있고 출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충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음극재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 속도를 뭐 지금 줄일 수 있는 만약에 그냥 오일을 넣으면은 5분이면 5분도 안 걸리죠. 주유하는데. 근데 이제 충전은 뭐 3, 40분 걸리니까 이거 충전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20분 안으로만 땡긴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음극재 기술을 개발시켜서 충전 시간을 단축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받을 것이다. 양극재만큼이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충전기가 많아야겠죠.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찾아보 시그넷 EV가 SK EV로 바뀌었듯이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충전 사업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상당히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길었는데 지금 코인 자체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뭐 미국장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이 어떤 위험 자산 시장의 대표 주자로서 선반영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것은 향후 주식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폴리곤 매틱이 이제 뭐 JP 모건에서 폴리곤 매틱하고 같이 해서 디파이 생태계에 대한 뭐 사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폴리곤이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어제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말이긴 한데 날씨가 참 가을 날씨 좋긴 하네요. 바깥에 가서 공기도 좀 쐬시고 공부도 나름 해보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